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하민수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도 정말 많이 변화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저도 평소 연구할 때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아마도 데이터 분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지만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지식으로 변화되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데이터에 숨겨진 중요한 지식을 찾아내는 일은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과학 탐구 과정에서 자료 해석과 같은 단계가 데이터 분석과 관련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융합과학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데이터는 다양한 종류만큼 그 분석 방법도 다양합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분석 방법도 달라집니다. 데이터 분석을 구분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이번 시간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과학 지식 생성 방법에 근거하여 구분해 보겠습니다. 바로 기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입니다. 기납적 탐구는 데이터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는 탐구이며 연역적 탐구는 명제의 진위를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것입니다. 기납적 탐구는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규칙을 찾아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든 뒤 만든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평가도 포함됩니다. 데이터로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와 평가하는 데이터로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하는 대부분의 과정이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기납적 탐구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규칙을 발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분석의 예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 미래의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과거에 있어왔던 기후변화에 관한 데이터가 있고 그 자료를 분석하면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납의 전제가 있는데 과거에 그러했으면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전제입니다. 과거의 기후변화의 자료를 통해 지금의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지식을 생성한 연구는 2021년 노벨 물리학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모델링을 위해 엄청난 양의 변수를 설계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제공하는 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나타나는 규칙을 발견할 때 변수의 수가 적으면 규칙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 수명을 예측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 기본적인 정보를 10개에서 15개 정도 입력하면 예상 수명을 예측해 줍니다. 예상 수명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한 변수의 수는 15개 정도였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후와 관련된 변인의 수는 엄청 많을 것입니다. 또한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성될 경우에는 정말 복잡할 것입니다. 엄청난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규칙은 대단히 복잡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수행하거나 최근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덕분에 정말 복잡한 분석도 이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귀납적 탐구와 관련된 것으로 클러스터 분석,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분석은 유사한 자료들을 묶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생물을 유사한 종류로 분석한다고 할 때 각 생물마다 다양한 특징에 관한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역적 탐구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역적 탐구는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추리 방법입니다. 과학 탐구에서는 연역적 과정을 이용하여 개별 사실의 진위를 바탕으로 사전에 전제로 한 결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가설연역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가설연역법은 가설, 즉 자신의 이론을 정하고
이름과 관련된 개별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의 가설의 진위를 따지는 탐구입니다. 교과서에도 소개되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잉엔하우스라는 과학자는 빛이 있을 때 식물에서는 동물의 생존에 이로운 기체가 생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설이라고 하죠. 이 생각을 확인하려고 빛이 있는 조건과 빛이 없는 조건에서 쥐와 녹색 식물을 밀폐된 곳에 넣고 쥐의 생존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조건에서 쥐가 생존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가설이 옳다고 보았죠. 연역적 실험은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의 실험만 했다면 우연히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여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정말 그 가설이 옳아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게 되면 결론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확률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높은 확률로 결론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계라는 수학이 활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았을 때 우연히 가설이 옳다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두 번 연속 우연히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확률은 4분의 1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점점 낮은 확률이 되겠죠. 그렇게 하여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100번 중에 5번도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 우리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될 때 우리는 결론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확률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인지 확신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 분석을 거쳐야 됩니다. 즉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확신이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타당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연역적 방법의 다른 예는 판별 분석입니다. 예쁜 꽃을 보고 이름이 궁금할 때 스마트폰으로 꽃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꽃의 사진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해당 꽃의 이름을 찾아줍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데이터가 어떤 그룹에 포함된 데이터인지를 확인해주는 방법입니다.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판별 모델이 사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근거하여 개별 사례를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학 연구에서의 가설은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상관 분석,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는 T-검정이 사용됩니다. 상관관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자가 하천의 식물 분포 변인과 수질 변인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여러 하천에서 두 변인을 조사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방법을 활용하여 두 변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그것이 확률적으로 우연일 가능성이 낮다면 두 변인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유념해야 되는 것은 두 변인 사이의 관계는 관련성만 있을 뿐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많이 분포하여 수질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수질이 좋아서 식물 분포가 많아졌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에는 상관관계 분석을 회귀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T-검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생식물이 분포하는 하천과 수생식물이 전혀 없는 하천의 수질을 비교하고 싶을 때 두 종류의 하천에서 수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하천별로 수질의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바탕으로 평균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확률적으로 우연일 가능성이 낮다면 두 집단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관관계 분석 T-검정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연구 문제에 따라 적합한 분석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에 맞는 통계 분석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통계 분석은 복잡한 수학 공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쉽게 통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엑셀에서도 대부분의 통계는 쉽게 분석이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우연히 발생하는 측정 오류, 우연히 매우 특이한 샘플을 조사하여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데이터 등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는 항상 오류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로운 데이터인지 데이터 분석 전에 신뢰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과정도 중요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각 방법마다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이 다릅니다. 무게와 같이 단위가 명확한 데이터와 키 순서와 같은 단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는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본 과정도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분석법이 달라집니다. 데이터가 일부 없는 경우라면 결집값이 무작위로 있는지 아니면 어떤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분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 방법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도 항상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연구 문제와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서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